시어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승리를 부르는 장군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를 부를 수 있을까? 기업 경영에서도 그렇고 국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책 4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호 서평북입니다. 서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첨단과학 대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특수부대 퇴역 장교 수백 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을 구비하지 않은 특수부대 퇴역 장교가 과학기술 대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그랬을까요? 이번 서평북 4주차 책의 저자인 대만의 공손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4주차 책은 참고로 승리의 길, 요 책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첨단과학기술 대기업들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이 세계는 그런 기업들로 인해 자꾸 변하지요. 그런데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 세계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범위는 넓어지고 내용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너무도 많은 엄청난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대기업조차 제대로 적응하기 힘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장교는 전례 없는 상황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답이 여기 있었네요. 말 그대로 전쟁터는 세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마음도 같을 수가 없고 적군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당신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생사가 엇갈리는 긴박한 전쟁터는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곳이겠습니까? 현대인이 군사 리더십과 병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부르는 장군 리더십 서평북을 준비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전례 없이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아닐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극한의 상황, 변화하는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아닐까요? 이제 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장군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겠지요. 승리를 부르는 다음의 4권 책으로 살펴보시죠. 4권 책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권씩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 김윤태 저자가 쓴 글입니다. 23전 23승을 만들어낸 장군의 삶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순신을 가장 먼저 제대로 평가한 이는 정조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정확히 200년이 지난 1792년 정조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장군을 영의정으로 추증합니다. 장군이 아니었으면 풍전등화의 조선이 어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정조는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임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3년 만인 1795년 14권 8책에 이르는 전집이 완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충무공 전서이며 이충무공 전서 중 5에서 8권까지가 장군이 쓴 난중일기입니다. 정조가 200년 전의 장수인 이순신 장군에 주목하고 이충무공 전서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훌륭한 인물의 삶을 기리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굴의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리더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주목받게 됩니다. 23전 23승을 만들어낸 장군의 삶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소를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
이순신 장군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서평 콘서트 또는 저자 인터뷰에서 이 책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책은 잠수함 리더십입니다. 잠수함. 잠수함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펼쳐질까요? 서강흠 지음입니다. 리더와 구성원, 상황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 과정을 중시하는 또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의 전형을 살펴봅니다. 극한 상황, 어떤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좁은 잠수함에서의 리더십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잠수함은 수중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이며 잠수함 승조원은 침묵의 수호자란 별명으로 해군에서 힘들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잠수함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리더십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함장의 배가 아닌 승조원 모두의 배라고 합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승리의 요체로 상하 동욕자 승을 강조한 바 있지요. 이 의미는 함장과 모든 승조원이 하나가 되어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완수하고자 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런 측면에서 잠수함의 전 승조원이 곧 리더인 셈입니다. 리더와 구성원, 상황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 과정을 중시하는 또 극한 상황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의 전형을 배우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주차로 들어가 볼까요? 3주차는 조선 최정예 군대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최정예 군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육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고 왜적을 몰아낼 수 있었던 힘을 만들어낸 전략과 조직, 사실 훈련도감 이야기입니다. 훈련도감 이야기 한번 내용 간단하게 볼까요?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며 훈련도감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중에 갑작스럽게 훈련도감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전투에서 연이은 패배를 경험하며 선조와 당시 관리들은 조선의 허약한 군사력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조선 군인은 왜적이 지닌 조총의 위력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허술한 경비로 인해 서울의 방위도 쉽게 뚫리고 말았습니다. 적의 조총부대에 대항할 포수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훈련도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군기제도를 바꾼 것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꿨다는 건데요. 임진왜란 직후 명나라에서 입수한 기효신서를 계기로 크게 바뀐 것입니다. 이 기효신서 전 18권은 명나라 절강에서 척괴강이 연해를 침범한 왜구를 물리친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한 병서입니다. 선조는 유성룡에게 기효신서를 보여주고 이 책을 익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훈련도감의 설치를 명하고 유성룡을 도제조로 삼았습니다. 이때 선발한 병사들에게는 척시의 제도대로 훈련과 편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고 왜적을 몰아낼 수 있었던 힘을 만들어낸 전략과 조직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역시 전략이 중요하죠. 전략을 만들어낸 것은 책이다. 전략을 또 정리한 것이 책이다. 이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밌게도 4주차 책인 승리의 길에 척개강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4주차 승리의 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길. 10인의 명장, 10개의 전투로 보는 온통 손자병법 실전편. 재밌네요. 공송책, 대만의 저자입니다. 손자병법을 통해 중국 역사의 10인의 명장, 10개의 전투를 분석하고 현재의 사업, 경영,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전쟁터의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기술한 손자병법은 국가의 대전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세밀한 작전까지 논했습니다. 더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반응과 지휘관의 처리 원칙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인성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으니 지금도 손자병법은 여전히 적용될 뿐더러 거의 모든 영역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젊어서부터 특히 군사학교를 나왔거든요. 손자병법을 최고의 책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해서 항상 옆에 두고서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을 통해서 현재의 사업 경영 투자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기호 신서의 첫 격강의 이야기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책 우리 서평 승리를 부르는 장군 리더십의 결론 한번 볼까요? 4권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글귀를 찾았습니다. 뭐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이 높잖아요. 시골 면다이니의 우두머리인 면장을 하려 그러면 똑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 논어의 양화편에 나옵니다. 면장, 면하다, 면장을 면하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공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들 리를 꾸짖으면서 면장, 얼굴 앞에 담장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 얼굴 앞에 면에 담장을 면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주남소남은 시경의 한 챕터들입니다. 를 공부했느냐? 사람이 이것을 읽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과 같아 더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지식이 부족하면 얼굴 앞에 벽을 대하고 서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벽 너머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리더에게 필수적인 자질은 병법이든 전략이든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힘일 것입니다. 책장을 펼치면 CEO 서평 멤버를 위한 학습의 장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